오늘 주제는 가려우면 절대 넘기면 안 되는 부위 3가지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 종아리와 발목, 목덜미처럼 특정 자리가 반복해서 가렵다면 단순 피부 건조가 아니라 몸속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마다 긁다 깨고 소변이나 피부색이 달라지거나 아침에 붓는 느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점검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요즘 손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새벽에 긁는 소리에 본인도 깨고 손톱 끝에 피가 살짝 묻고 팔에 붉은 자국이 줄지어 남는 경우가 많죠. 석 달째 이어지는 그 가려움이 사실은 안쪽에서 울리는 경고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처음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다가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얼굴이 누렇게 보이면 그제야 놀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를 30년간 연구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박사 장민호 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가려움과 전신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장민호입니다. 현장에서 저는 먼저 부위를 나누고 언제 심해지는지, 무엇이 함께 변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고만 바르시던데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수많은 분들이 연고만 바르바 시간을 허비하는 걸 봐왔고 작은 신호를 놓쳐서 나중에 큰 관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 중에는 단순히 로션 하나 제대로 못 발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메시지를 읽는 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위별 위험 신호, 집에서 바로 할 응급 루틴, 점검 체크리스트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긁는 습관을 어떻게 끊고 어떤 부위를 어떤 순서로 관찰해야 하며 언제 전문 점검이 필요한지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가 가장 먼저 가렵나요? 박사님,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위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장모님이 밤마다 손바닥을 긁다 깨신다고 했죠. 장모님은 69세이신데 낮에는 참을 만한데 밤만 되면 불개미가 문 듯 화끈거린다고 하셨어요. 석 달째 이어지면서 소변색이 진해지고 피곤함이 더해졌습니다. 로션 같은 건 안 발라보셨대요? 사위분은 로션을 여러 종류 사다 드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장모님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고 계셨던 거예요. 또 다른 분, 박영자 72세님은 종아리만 유독 가렵고 피부가 갈색으로 변했는데 연고만 바르다 보니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벌레 물린 자국인 줄 알았는데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색이 짙어지더니 발목까지 번지는 거예요. 밤에는 자다 말고 무의식적으로 긁어서 아침이면 각질이 떨어져 있고 침구에 핏자국이 묻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두 분 모두 부위와 동반 신호를 먼저 정리하고 생활 루틴을 바꾸자 몇 주 만에 밤잠이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은 손바닥 가려움이 사실 담즙 흐름과 연결된 신호였다는 걸 알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정했어요. 박영자님은 혈당 관리와 함께 걷기 루틴을 더하니까 종아리 색이 서서히 밝아지고 가려움도 줄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려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위별 신호를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마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특정 부위 가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떤 건가요? 먼저 손바닥과 발바닥이 밤에 유독 심하게 가렵고 눈 흰자위가 누렇게 보이거나 소변이 진해진다면 이건 단순 건조가 아닙니다. 담즙 흐름과 해독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국내 소화 관련 기관과 유럽 소화계약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담즙 정체가 있을 때 말단부 가려움이 흔하게 나타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담즙이 막히면 손발이 가렵다는 게 신기한데요? 네,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혈액 속에 특정 성분이 쌓이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김나영 61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밤마다 손바닥에 자결감과 가려움이 심했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걸 발견하셨대요. 처음엔 피부과 연고만 바르셨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더니 기능 점검을 받고 나서 식습관을 조정하자 몇 주 만에 확실히 호전되었습니다. 어떤 식습관을 바꾸셨는데요? 김나영님은 저녁마다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먼저 중단하고 음주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기름진 야식을 제한하고 저녁에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온수로 샤워한 뒤 3분 안에 보습을 하시고 취침 전에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손바닥을 5분 정도 냉찜질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진정되면서 긁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이나 피부색 변화가 동반된다면 기능검사를 포함한 종합점검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손바닥이나 발바닥에서 비슷한 신호가 느껴지시나요? 다음 신호는 뭔가요? 다음은 종아리와 발목 부위 가려움인데요. 이 부위가 가렵고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한다면 혈당 변동과 하체 순환 저하가 겹쳐서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당 대사를 연구하는 국내외 여러 학회의 임상 보고서를 살펴보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면 말초신경과 피부 변화가 함께 온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색이 변하나요? 그렇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그러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갈색으로 변하고 가려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최명수 65세님 경우를 보면 밤중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고 입이 계속 마르는 갈증이 있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종아리 가려움이 석 달째 이어지면서 피부색도 변하더니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식단을 정비하고 매일 걷기 루틴을 시작한 뒤에야 가려움이 서서히 완화되었어요. 최명수님은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를 하루에 2-3번 드시는 습관이 있었고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를 자주 드셨습니다. 단 음료와 흰 밀가루를 과감히 줄이고 식사 기록을 2주 정도 해보시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매일 7,000보 정도 걷기를 실천해보시고 나일론 양말보다는 면 양말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아요. 발 관리는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감각이 둔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일 발바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소독과 건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세 번째 부위는 어딘가요? 세 번째는 목덜미와 등하부에 국소적으로 가려움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긴장이 쌓이면 근육이 굳고 순환이 막혀서 특정 부위만 유독 가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피부과 연구진들이 발표한 여러 논문을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될 때 피부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스트레스가 목 뒤를 가렵게 만드나요? 네,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뭉치면 그 부위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피부가 전조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죠. 제 상담실을 찾았던 윤가은 58세님은 일이 바쁠 때마다 목 뒤가 두꺼워지면서 가려움이 심해졌어요. 긁다 보니 피부가 점점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까지 생겼는데 스트레칭과 수면 개선만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윤가은님은 50분이라고 5분씩 목과 어깨를 늘리는 루틴을 만들었고 카라가 있는 옷보다는 느슨한 목선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취침 전에는 심호흡을 3분 정도 하면서 긴장을 푸셨습니다.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좋아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향이 강한 세제나 샴푸도 잠시 쉬어보시고 긁어서 두꺼워진 곳은 보습을 2번 덧바르되 문지르지 않고 살짝 누르듯이 발라보세요. 목 뒤에 긁은 자국이 남아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상태이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신호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가려움과 아침 부기가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밤에 전신이 더 가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눈 주변이 붓는다면 배출 기능 저하 신호일 수 있어요. 신체 기능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소와 해외 신장학회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체내 노폐물이 축적될 때 피부 가려움이 동반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노폐물이 쌓여서 가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몸속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피부 쪽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장정은 73세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전신 가려움과 아침 부기가 같이 왔는데 수분 섭취 시간표를 만들고 걷기를 도입해서 호전되었습니다. 물은 낮 시간대에 나눠 마시고 저녁에는 짠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했어요. 하루 30분 정도 보행을 꾸준히 하시고 목과 귀 뒤 림프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마사지도 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변이 탁하거나 양이 크게 줄어든다면 지체하지 말고 기능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붓기가 신경 쓰이시진 않으세요? 마지막 5번째 신호는요? 마지막으로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가려움이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체중이 이유 없이 줄고 식은땀이 나며 미열이 있고 멍이 잘 든다면 더 깊은 원인 탐색이 필요합니다. 여러 종합의학 학술지에 실린 장기 추적 연구를 보면 일부 전신질환이 초기 단계의 가려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건 좀 걱정되는데요? 가려움 자체가 첫 신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을 함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도은 59세님 사례를 보면 야간 발한과 가려움이 지속되어서 조기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일지를 작성하면서 전신 상태를 보는 종합점검으로 출발하시고 생활 루틴은 보수적으로 유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급격한 체중 감량이나 과도한 보충제 사용은 피하셔야 해요.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부위별로 정리하니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줄이고 되돌릴 수 있는지 생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 계획표를 만드는 겁니다. 낮 시간대에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나눠 마시면 순환에 유리한데요. 물론 개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을 과하게 마시거나 짠 음식을 먹으면 다음날 아침 부기와 가려움이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물을 마시면 좋을까요? 기상 후에 1컵, 점심 전후로 2컵, 오후에 2컵, 저녁은 과하지 않게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물 마시는 습관이 제각각이신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보습과 씻기 루틴을 제대로 갖추는 겁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고 세정제는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씻고 나서 3분 안에 보습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뜨거운 물과 강한 때밀이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세라마이드가 들어간 제품과 유분 보호제를 번갈아 사용하시고 밤에는 얇게 한 겹 더 덧발라 주시면 좋습니다. 샤워 후 타이밍을 놓치고 계시진 않을까요? 세 번째 실천법도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냉찜질이나 압박 자극으로 긁는 습관을 끊는 방법입니다. 가려울 때 차가운 수건을 5분 정도 대거나 손끝으로 두드리듯 감각을 전환하면 효과적이에요.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는 건 동상 위험이 있으니까 피하시고 침대 옆에 작은 냉팩과 면수건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건 어떠세요? 자다가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방법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저도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환경 관리인가요? 맞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공기와 습도를 관리하는 겁니다.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온도는 20에서 22도 정도가 피부에 편안합니다. 과습은 곰팡이의 원인이 되니까 주의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환기를 해보세요. 가습기 물은 매일 갈아주셔야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안 환경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집안 공기가 답답하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목과 어깨를 풀고 걷기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근긴장이 완화되면 국소 가려움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지 말고 50분 일하시면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루 30분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전신순환이 개선됩니다. 퇴근 후 몸이 굳어있다는 생각 드실 때가 많으신가요? 마지막 6번째 실천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점검이 필요한 경고 리스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밤에 더 악화되고 피부색 변화나 부기, 체중 변화가 있다면 종합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 혈액검사와 영상검사를 포함한 전신상태 점검부터 차근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체크가 필요한 신호가 떠오르시나요? 이 6가지만 실천해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6가지 실천을 하나씩 생활에 녹이면서 가려움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당장 실행할 한 가지를 함께 정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가려움이 모두 피부 표면 문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연고 하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고 석 달, 6달을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부위별 신호와 동반 증상을 함께 보고 생활 루틴을 바꾸며 필요한 전신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밤마다 깨서 긁고 상처가 남습니다. 피부색이 변하고 부기가 생기며 피로가 누적되어서 하루의 열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긁은 자리가 두꺼워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소변이나 대변색이 달라지는 걸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요? 수면이 회복되고 긁은 자국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손발에 온기가 돌아고 낮 동안의 에너지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 삶의 질을 바꾸는 걸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럼 박사님이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본 단 하나의 제안은 오늘 밤부터 긁지 말고 냉찜질 5분과 보습 3분을 루틴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장치가 염증의 악순환을 끊고 다음 단계 점검까지 시간을 벌어줍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에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물 마시는 시간표를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이고 저녁에는 2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손톱을 짧게 자르고 침대 옆에 냉찜질 팩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오늘 밤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 가려움과 수면의 상관관계를 더 깊이 다루고 베개 높이와 실내 환경을 어떻게 맞추면 새벽 각성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때요. 침구 소재 선택부터 수면 자세까지 실전 팁을 모두 담아서 준비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분께 꼭 전해주시고 댓글에 가장 가려운 부위와 함께 나타나는 신호를 남겨주세요. 손바닥인지, 종아리인지, 목 뒤인지, 그리고 밤에 더 심한지 낮에도 그런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